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 8화는 납치된 선책과 그녀에게 무언가 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이번의 심각한 표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9화 예고편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선책이 받았다는 서신을 유심히 살펴보던 이번은 이내 얼굴에 서늘한 기색을 띤 채 낮게 중얼거립니다. 내 필체를 이리도 흡사하게 따라하는 걸 보니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분명하다. 서신을 불에 태우던 이번은 결단의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관군들이 분주하게 도성거리를 수색합니다. 한밤중임에도 숨죽인 긴장감이 골목마다 번지고 무장한 군사들의 발걸음이 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번은 단호한 표정으로 호령했습니다. 골목 하나도 빠짐없이 뒤져라. 수상한 자를 발견하면 바로 고하라. 그 순간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합니다. 아까 오후에 한가마가 도성 밖으로 나갔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번은 그 말에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고개를 돌려 조용히 명령을 내립니다. 그 방향으로 바로 움직인다. 늦기 전에 반드시 찾아야 한다. 한편 선책을 망치로 내려치려던 괴한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기척에 잠시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는 문 쪽을 날카롭게 훑어보다가 다시 선책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위협합니다. 조용히 하고 있어 찍소리라도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선책은 두려움을 억누른 채 용기를 냅니다. 분명 날 찾으러 온 거야. 지금 날 풀어준다면 죄는 묻지 않겠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날 보내줘. 그 말에 괴한은 눈을 부릅뜨며 다시 윽박지릅니다. 지금 당장 조용히 안 하면 여기서 끝장나는 건 너야. 하지만 선책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지금 날 놓아주는 게 좋을 거야. 경성군은 반드시 날 찾아낼 거야. 그땐 당신 정말 끝장이야. 선책의 단호한 말에 괴한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는 망치를 들고 한 걸음 다가오더니 선책의 얼굴 가까이에 고개를 들이밉니다. 그 경성군이 널 찾기도 전에 넌 여기서 사라질 수도 있어. 그때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쪽이다. 이 근처에서 소리가 났다. 순간 선책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요. 사람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괴한이 당황하여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선책은 그를 밀치고 문 밖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괴한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선책의 숨소리도 점점 거칠어져 갑니다. 선책이 더 이상 뛸 힘이 없어 다리가 풀리기 직전 뒤따르던 괴한의 발소리가 멎습니다.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선책에게 달려오는 경성군. 차선책. 선책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흔들리는 발걸음으로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에 품에 안기는 순간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는 소리가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품에서 긴장이 풀린 선책은 정신을 잃기 전 작게 속삭입니다. 내 말이 맞았어. 경성군은 반드시 날 찾아낸다고 했지. 선책을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돌려보낸 뒤 이번은 곧장 궁에 입궐합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왕의 분노였습니다. 왕은 노기 어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호통칩니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관군을 움직이다니 내 위치를 잊은 것이냐? 이번은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옵소서. 잠시 침묵하던 설종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번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명이 있을 때까지 근신하도록 하라. 한편 왕의 처소에서 나오는 이번을 기다리고 있던 이는 성현군 이규였습니다. 그래 사라진 정혼자는 무사히 찾았나? 사라진 정혼자 때문에 도성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다니 아주 눈물나는 연정일세.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을 이번이었지만 선책이라는 이름이 이규의 입에 오르자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의 정혼자한테 관심 꺼. 그러자 이규는 어깨를 으쓱이며 능청스럽게 웃어 보입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말이지. 간밤에 도성이 워낙 시끄러워서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더라. 계속되는 이규의 비아냥에 이번은 점점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규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낮고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진정 좀 해. 우리끼리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나? 우린 목표가 같다. 너도 지금의 세상을 바꿔보고 싶지 않느냐? 언제까지 사냥개로 살 건가?
이번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이규의 곁을 지나칩니다. 하지만 궁에서 멀어지자 무표정하던 이번의 얼굴이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왕실의 사냥개로 살아온 자신의 선택이 결국 사랑하는 여인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 같아 이번의 얼굴에는 어느새 후회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얼굴 위로 이내 결연한 표정이 서려듭니다. 더는 머뭇거릴 수 없다는 듯 그는 걸음을 재촉해 선책의 집으로 향합니다. 마주 앉은 이번과 선책의 아버지 사이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선책의 아버지 차오열은 날이 선 시선으로 이번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선책이에게 위해를 가하려던 자가 자진했다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이번은 표정을 굳힌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를 계속 캐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차오열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지켜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내가 경성군과의 혼인을 반대했던 겁니다. 원망이 담긴 선책 아버지의 말에도 이번은 눈을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송구합니다. 허나 대감의 여식과의 혼인을 하루빨리 허락해 주십시오. 차오열의 눈빛이 더욱 날카롭게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선책은 이미 제게 가장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책임지고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차오열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묵직한 어조로 되물었습니다. 그 책임 혼인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 딸을 지켜낼 수 있으십니까? 이번은 눈빛을 더욱 단단히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 전부를 걸고 선책을 지키겠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선책의 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다시는 위험에 놓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약조만 지켜진다면 혼인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은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단호히 답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그 약조를 지켜내겠습니다. 혼인을 허락받은 뒤에도 마음을 놓지 못한 이번은 선책을 집안에만 머물게 했습니다. 세상과는 단절된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누구보다 달콤하고 소중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향한 어둠의 손길은 점차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은 차가운 얼굴로 더 이상 이규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규는 조용히 그 옆으로 다가가며 한 발짝씩 틈을 좁혀왔습니다. 기회였는데 말이야. 너랑 나 힘을 합치면 세상 판도도 바꿀 수 있을 텐데 참 아쉽다. 근데 그거 알아? 사냥개는 사냥이 끝나면 잡아먹힌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번은 그 어떤 말에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이규는 낮고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 사냥개가 잡아먹히고 나면 그 사냥개의 짝은 어떻게 될까? 이번은 곧바로 이규를 쏘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입 찢어버리기 전에 말 조심해. 이규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다시 능청스럽게 말을 잇습니다. 선책과 곧 혼인을 한다지. 너에게 참 과분한 아이야. 그런 아이가 너 때문에 다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이번은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려 이규를 마주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자 이규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능청스럽게 웃습니다.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네가 저기 한둘이 아니잖아. 너야 어찌 되든 상관없지만 그 아이까지 위험해지는 건 나도 좀 마음이 불편해서 말이야. 이번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단호하게 말을 던집니다. 만약 내 정혼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네 살점 하나 뼈 조각 하나까지 부숴줄 거야. 이규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다시 올립니다. 난 분명 경고했네. 나와 손잡을 기회도 줬고 하지만 그 모든 걸 차버린 건 바로 너야. 눈앞에서 소중한 걸 잃지 않게 어디 한번 잘 지켜보시게. 이번은 불안한 마음에 선책에게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규와 나눈 서늘한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 안에 담긴 선책을 향한 위협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편 그 시간 선물 받은 비녀를 꽂고 있던 선책은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선책의 입술이 창백해지고 그녀의 몸이 휘청입니다.
그리고는 기침을 하더니 이내 붉은 피가 선책의 입가를 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문을 열고 급히 들어서는 이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어가는 선책의 얼굴에 이번은 절규하듯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차선책. 다시 한번 선책에게 닥친 죽음의 그림자. 경성군은 이번에도 선책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